11월 달에 금리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장담하건대 반드시 내년이 되면 금리 규제, 대출 규제 반드시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까지만 버티시면 된다. 그래서 내년 초에 대출에 대한 그런 플랜을 짜셔도 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경기의 침체를 막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 전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황처럼 유지가 된다면. 근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집값의 상승을 막아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정부의 몫이다. 한국은행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에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오늘 드디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어찌됐건 예측이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대출의 그런 증가세를 본 이후에 11월 달쯤에 내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신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더 이상 경기 침체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한 내용에서 보면 매파적 인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을 하자면 내리고 싶진 않았지만 어거지로 내렸어. 어쩔 수 없이.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인하를 했다. 라는 쪽으로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의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11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이 세 분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11월 달에 금리가 내려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가 인하가 되든 말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침체가 오든 말든, 그런 이제 대외적인 그런 수치 말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내줄 거니 안 내줄 거니, 싸게 내줄 거니 안 내줄 거니,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내려갔다고 한들 대출 규제가 풀릴 것이냐 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의 인하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미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의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면서 집을 사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하가 크게 집값을 요동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복형 금감원장의 입을 통해서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제가 기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왜 제가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게 8월 달 기사인데요. 참 8월 달, 9월 달, 10월 달까지 정부도 그리고 한국은행도 금융감독원도 경제부총리께서도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필이면 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시점에 경기 물가는 안정되고 경기 침체로 전환되기 일보 직전인 이 시점에 거래량이, 특히나 서울 고가 아파트의 주택들이 거래량이 상승과 그리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진 게 사실인데,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다. 물가가 기존에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2.4%에서 2.6% 정도만 돼도
금리를 인하하겠다 할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1.6%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경기 침체. 어찌 보면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을 실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8월 달에도 이때도 금통위가 있었는데 이때도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지만 집값 때문에 내가 금리를 못 내려. 대출이 너무 많이 폭발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심리 자극하는 실수 범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욕먹기 싫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복형 금감원장께서도 이제 그 쉬운 금리 인상 대신에 어쨌든 그래도 대출은 쪼여. 대출은 어떻게 해서든지 쪼여서 가계 부채를 줄여. 이렇게 은행을 이제 압박을 하면서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 은행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 조건부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은행들은 아예 나오지 않고 어떤 은행들은 완전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이제 전세 대출이 나오거나 어떤 은행들은 뭐 규제가 없이 편안하게 나오는 은행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여신의 한도에 따라서 은행들이 잘 따르기도 하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잘 내주고 있는 은행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복형 금감원장의 입을 통해서 대출이 적극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되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부채 좀 줄여줘. 가계부채 좀 줄여줘. 내가 금리 내릴 수 있게. 그거에 대해서 이복형 금감원장께서 지원 사격을 나섰고 뭐 이렇게 중간에 사과도 하셨지만 어찌됐건 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보이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때 저는 10월달에 금리 인하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리께서 9월 30일 날 만나셨거든요. 정부와 그리고 한국은행이 직접 만나서 무언가를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어찌됐건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이 참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한국은행에 이제 취임을 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기재부에 방문을 하셨고 이제 금리 결정 열흘 앞두고 파격 행보를 하셨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집값 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협의를 하시지 않았을까. 나는 금리를 내려야 하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하 시점은 금통위에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이제 금통위는 금리 인하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신 거죠. 그러니까 정부랑 우리가 얘기는 할 거긴 한데 어찌됐건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그것은 변함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 관계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시면서 10월달 피벗 신호를 키셨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통화긴축 시대 3년 2개월 만에 끝났다.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일로부터 이제 3년 2개월이고요.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제가 기존 방송에서 미국에서 원래는 이제 쇼컷으로 갈 것을 이제 B컷으로 가는 예상을 뒤엎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도 조금 간격이 좁아지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좀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단행했다. 근데 이것이 왜 단행을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파적인 인하라고 했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가가 1%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두면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출에 대한 금리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가뜩이나 불안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다. 이거는 여전히 변함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행을 한 것은 우리나라 경기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2% 이하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 투자 등 내수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맞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실질적으로도 그런 이유로 해서 금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0.5%포인트 인하되면서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미국이 다음 달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갭 차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외부적 요인의 영향도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외부적 요인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11월 달에 금리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출을 규제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11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지 안 할지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상당히 대출을 전폭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정말 어거지로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대출을 규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가라앉힌 게 아니고 소비를 틀어 막은 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게 아니라 사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될 만큼 대출 규제를 상당히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둔촌주공이 연말에 입주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12,000세대, 잔금만 3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출, 그리고 심지어 대출을 모든 은행에서 다 내주고 있는 게 아닌 게 사실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들어갈 때도 이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나오는 곳도 있고 나오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에 예외 안 된다 라고 얘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규제를 풀려거든 모든 대출의 규제를 풀어야 하고 둔촌 주공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님께서 오늘이죠. 이제 발표가 된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가계부채 위험 지속 시에 감독원 추가 동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효과 때문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해서 감독 수단을 추가 동원해서 확실하게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하겠다. 라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금통위 회의가 또 있는데 그때 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 정부와의 유기적인 그런 공조, 가계대출을 줄여줘야지만이 그 안정된 물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이복형 금감원장께서 계속해서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금리 인하가 다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다시 한번 다른 기사인데요. 네, 이자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부채 확대 위험은 경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께서도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를 향해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DSR 대출 규제 중장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막 대출 내주지 말고 내가 버는 지금 현재 벌고 있는 금액만큼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 그 이상 내가 갚지도 못하는 금액에 대한 돈을 빌려주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DSR 규제 더 확실히 해줘. 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사실 DSR만 가지고 대출을 저는 제한하는 게 사실 일부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일부는 좀 틀렸다고 보는 게요. 자산의 규모는 크게 가지고 있는 대신에 지금 내가 소득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내가 소득을 많이 갖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많이 벌고 있지만 자산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내준다라는 것은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양극화를 더 키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무분별하게 내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 맞지만 지금 기존에 이미 행해졌던 대출들의 그 총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출 규제로서 막는 것은 되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가면서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그런
조절로 인해서 이게 규제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DSR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은 자산이 있는 분과 없는 분들에 대한 양극화를 만들어낼 뿐이다. 자산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내가 현재 돈을 200만 원 벌고 있어도 나는 10년 후에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는 능력자인데,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2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큼의 대출만 내준다면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단순히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수준을 가지고 지금 수준의 돈벌이를 가지고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동산 관련해서 이창용 한은총재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목소리를 내셨고요. 네. 이창용 한은총재가 이제 물가가 워낙에나 낮아져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통위원들은 향후 3개월 동안 동결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로 들어왔다. 근데 사실 이걸로 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게 가장 큰 요인이 물가 상승률이었다면 진작 내렸어야 했어요. 이거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부동산 때문에 못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놓으셨고, 이제사 금리를 내리시면서 가장 큰 요인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로 들어왔다. 2.6% 이하만 내려가면 목표치를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인플레이션이 1.6%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금리를 안 내리셔놓고 이제 와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로 들어와서 기준금리 인하를 내려왔다. 아니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어서 금리를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까지 떨어졌어요. 2% 미만이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목표하는 금리 이제 물가 상승률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한도 목표까지 찬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금융 안정 상황은 지켜봐야 되고, 금통위 5명 분께서 향후 3개월의 동결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막아줄 수만 있다면 한국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위해서 만약에 0.25% 금리를 내렸는데 다음 달에 물가 상승률이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정당성은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적절하게 해준다면 11월 달에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금리 인하 여력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러면 또 심리를 자극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이번에도 10월 11일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10월 달에 내릴지 11월 달에 내릴지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마 11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도 아마 그렇게 계속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동산이 워낙에나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11월 달 금리 인하도 일부 고려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금리 인하해도 집값 안 오른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상황에서는 집값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왜냐면 대출을 내주지도 않는데 집값이 어떻게 거래량이 상승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할 수는 없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되면 저는 장담하건대 반드시 내년이 되면 금리 규제, 대출 규제 반드시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금리를 금융감독원장이 쉬운 금리 인상 멈춰라 라고 했는데 지금 금리를 또다시 은행에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하는 척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이제 목표해 놓은 여신의 한도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1월 달부터 대출을 규제를 한다? 저는 절대 은행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내년이면 반드시 풀린다. 올해까지만 버티시면 된다. 그래서 내년 초에 대출에 대한 그런 플랜을 짜셔도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금리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출 규제를 좀 강력하게 연말까지 유지해 가면서 11월 달에 금리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패드와치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그 FOMC 회의에서 과연 이제 11월 이제 7일 날 이제 한 달 남았죠. 11월 7일 날 과연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수치가 어떠하냐를 확인을 해보면 보시면 지금 현재 금리가 4.75에서 5.0%거든요. 근데 지금 4.5에서 4.75 그러니까 0.25% 내리는 것에 대한 확률을 82.3%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2월 18일 날도 금통위가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0.25%를 내려서 4.25에서 4.5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80%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원래 11월 달에 이제 B컷으로 갈 것이냐, 이제 베이비컷으로 갈 것이냐, 이제 근데 B컷에 되게 비중이 실렸는데 요번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 기대치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걸로 인해서 이제 0.25% 베이비컷으로 갈 것으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이 분명히 올해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B컷을 단행을 하든 11월, 12월 달을 나눠서 베이비컷으로 단행을 하든 어쨌든 금리가 0.5%포인트 추가로 내릴 거기 때문에 정말 급격한 그런 인플레이션의 상승만 없다면 변함없이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11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대출 규제에 대한 압박도 없어지고 금리 인하도 단행이 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에 대출의 상승폭 근데 어찌됐건 금리를 이미 내리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거든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경기의 침체를 막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 전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황처럼 유지가 된다면. 근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집값의 상승을 막아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정부의 몫이다. 한국은행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에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 규제 반드시 내년에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좀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금리 인하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앞으로는 조금씩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